안녕하세요. 한국선문TV 구독자 여러분. 때이른 추위가 찾아와서 올해는 이렇게 가을다운 가을도 없이 겨울을 맞아야 하나 아쉬워했던 분들 많으시죠? 다시 찾아온 가을 햇살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서 저는 이 단어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호 권도시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박종국님의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을 박종국. 짧은 생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영롱하고 고귀하고 찰나같은 생명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바깥을 떠도는 시련 속에서 태어나는 욕망과 꿈들이 상기시키는 그리움을 푸는 삶으로 지탱하는 순간순간과 격투를 벌이는 하늘이 새빨갛게 노을 지고 있다. 구름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쓰러지는 낮과 달려드는 밤에 무시무시한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시계 속의 공간이 그림인 양 아름답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과 피부가 하나같이 떨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미쳐 날뛰는 숨이 턱턱 막히는 아득한 바깥 무한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게 하는 자극을 주는 한 폭의 그림같이 하늘에 걸려있는 노을의 아름다움은 진리보다 높은 곳에서 빛나고. 문학 장르들은 저마다의 매력이 있죠. 소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필립 로스는 미국 현대소설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소설가입니다. 권도 에세이에서는 문학평론가이자 교수인 권성우님께서 필립 로스를 통해서 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쯤에서 글을 들어볼까요? 허문홍님의 작품 쑥향을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쑥향, 허문홍. 향이 물씬하다. 갓 뽑아온 쑥 가래떡을 먹으며 눈썹 아래에 초승달을 그린 12살 다리가 어깨춤을 춘다. 다리는 동글동글한 얼굴의 딸아이에게 외할머니인 엄마가 복이 가득 찬 보름달 같다며 붙여준 별명이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의 얼굴에도 초승달이 떴다. 웃을 때 눈매가 꼭 빼닮은 둘이다. 쑥을 좋아하는 엄마는 봄이면 직접 캐온 쑥으로 내 어린 시절부터 쑥국, 쑥떡, 쑥버무리를 해주셨다. 예전에 나는 그 깊은 향이 달갑지 않아서 그것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맛을 안다. 즐긴다. 그렇게 된 것은 다리 덕분이다. 3살의 외할머니표 쑥 된장국을 맛있게 먹은 이후 딸아이는 쑥이 들어간 음식은 종류를 불문하고 다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뱃속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둘째를 임신하고 4주를 넘기며 입덧이 시작되었다. 먹는 족족 토했다.
물까지 개워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져서 산부인과를 찾았다. 입덧을 잡아주는 주사를 맞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쓴 물을 토해냈다. 의사가 이 상태로 두면 태아도 산모도 위험해진다며 입원을 권했다. 2살 배기 아들이 있던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친정으로 오라고 했다. 입덧에 쓰는 주사도 효과가 없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고 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는 입덧을 잠재우기 위한 한약을 지어왔다. 그것도 먹는 족족 쏟아냈다. 그렇게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말라가는 딸을 위해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엄마가 캐온 쑥에 엄마표 된장을 넣어 끓인 연한 쑥국이었다. 그 정성이 통했는지 나는 쑥국과 함께 한두 숟가락의 밥을 삼킬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엄마는 장장 6달 동안 쑥국을 끓여냈다. 봄 한철만 나는 쑥으로 그 오랜 기간 국을 끓여내기 위해 그 봄 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을 엄마. 파는 쑥은 논밭이나 인가 근처에서 채취하다 보니 제초제나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딸과 손녀에게 그런 쑥을 먹일 수는 없다고 먼 자연 속으로 직접 쑥을 캐러 다녔다. 그렇게 해서 냉장고 한가득 넣어놓고 끓여낸 쑥 된장국으로 임신 7개월까지 버텼고 간간히 다른 것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깐 엄마의 쑥국, 그 간절함이 나와 딸아이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딸과 손녀를 지키려던 엄마의 깊은 사명감은 어디서 왔을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나를 가졌을 때 엄마는 가난한 살림에 할머니, 아빠, 언니, 오빠를 비롯해 취업 준비 중이던 3명의 시동생까지 대식구를 챙겨야 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썩은 사과 하나도 살 수 없었고 종종 끼니도 걸렀단다. 그렇게 못 먹고 낳은 아이는 몸이 약했고 젖조차 잘 나오질 않아 배를 골렸다고 했다.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벌건 미음을 먹였는데 그조차 배불리 먹이질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이유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김치를 씻어 먹이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못 챙겨 먹여서 몸이 약한 거라고 남매 중에서 유독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던 나를 안쓰러워했다. 그 마음이 아픈 몸을 이끌고 쑥을 구하러 다니게 했던 것 같다. 나의 임신 기간은 2번 다 그리 순탄치 못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로 손가락도 제대로 못 구부렸고 말기에는 심한 비염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엄마 속을 썩였다. 그런데 둘째 임신도 수월이 넘기긴 글러 보이니 엄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유난한 딸의 임신 후유증까지도 자신 탓을 하던 엄마에게 나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정성으로 잘 견뎌내 나는 지금 어여쁜 남매의 엄마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두 아이의 외할머니를 향한 사랑은 각별하다. 특히 다리는 외할머니 돕기를 좋아한다. 외할머니가 고구마 줄기 등을 손질할 때면 나보다 더 오래 돕는다. 다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외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다. 내가 요리를 할 때면 곧잘 도움을 주는 딸아이는 맛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단번에 알 만큼 미각이 발달했다. 그 까다로운 입맛으로 어떤 음식도 쉽게 맛있다고 하지 않는 깐깐쟁이가 외할머니 음식에는 늘 엄지를 들어 보인다. 음식의 모양새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입에 대지 않으면서 외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하면 얼른 먹어본다. 그런 다리가 매년 봄 기다리는 것이 외할머니가 개온 쑥이다. 봄만 되면 할머니의 쑥으로 행복해진단다. 다리는 손재주도 남다르다. 미술 작품이나 음식을 그럴듯한 모양새나 맛으로 잘 표현해낸다. 대견한 마음에 누굴 닮아 이리 야무지게 잘하냐고 하면 한결같은 답이 돌아온다. 외할머니 닮았지. 5살 때 고사리 손으로 만든 종이꽃을 외할머니에게 드리고 난 이후에도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선물한 것이 여러 가지이다. 색종이로 만든 꽃을 넘어서 팔찌를 만들어 주더니 지점토를 넘어 이제는 비즈로 팔찌와 브로치를 만들어 선물한다. 그러면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해준다. 아이고, 우리 다리가 만들었어?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이거 아까워서 모셔놔야겠네. 그럴 때면 꼭 닮은 초승달 4개가 뜬다. 올해는 5월이 오기 전부터 다리가 먼저 어버이날을 손꼽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배시시 웃기만 했다. 그러더니 5월 8일이 되자 모아두었던 용돈을 내민다. 사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 모은 돈으로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멍게랑 가리비,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회를 사겠단다. 늘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외할머니에게 직접 요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건강 문제로 음식을 가려 드시니 그럴 수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직접 만든 쿠키와 주먹밥을 외할아버지에게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할머니는 못 드셔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래서 드실 수 있는 것을 제 돈으로 사드리고 싶다는 딸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나의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랑달랑 봉지를 든 다리가 외할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긴다. 오늘도 각별하게 고맙다고 인사해주는 할머니 덕에 소녀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다리가 산 해산물로 차려진 한상은 따뜻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낸 것은 엄마표 쑥떡. 엄마는 자신처럼 쑥을 좋아하는 외손녀를 보며 어디든 담는 구석이 있다고 웃는다. 쑥국이 먹고 싶다는 다리를 위해 마트에서 쑥을 사온 적이 있다. 엄마표 된장을 넣었건만 그 맛이 아니라는 다리를 보며 엄마의 노고를 새삼 느꼈다. 다리에게 외할머니는 친환경 쑥향으로 기억될 것이다. 엄마가 떠나신 후에도 딸아이는 그 귀한 향과 맛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나는 갖지 못한 것들을 다리는 가질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꼭꼭 씹던 쑥떡 위로 삼킨 눈물이 스민다. 여든을 넘긴 노모의 손을 꼭 잡아본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많이 고마워요. 내 손 위로 엄마의 야윈, 그러나 따뜻한 토닥임이 올라온다. 사랑 가득한 쑥향이 얹힌다. 독자마당에 글을 보내주신 정미정, 이영학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때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자연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달의 특집에 실린 글들 중 류미월님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중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물을 따라 걸으면 강물은 용기와 힘을 주고 힘들 때는 위로를 건넨다. 심신이 바닥을 친 날 사는 게 힘들어 걸을 때면 힘든 것도 잠깐이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라고 물소리가 내 어깨를 두드려준다. 물결 위에 반짝이는 윤슬은 삶의 덕목을 강조하는 경전에 밑줄을 친 문구 같다.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삶의 힘찬 응원가처럼 물소리가 교향곡을 연주한다.